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어제도 많이 눌러줘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쭉쭉 구독자가 오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고 저도 분석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가슴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좋다. 어제 분석도 사실 조합은 제가 틀렸지만 분석만큼은 맞돌이었다. 삼성도 그렇고 언더를 많이들 가셨는데 오바도 잘 떴고, 그다음에 배구도 쌍프렌. 근데 선대건설은 아예 역배도 보고 현캐는 일반승만 보고 요것마다 야무지게 적중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간은 아쉽게 틀렸지만 해외 축구는 3연승 달리고 있죠. 이때 1승, 2연승, 그 다음에 어제 3연승 하면서 오늘 4연승 도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경기랑요 유로파 18경기 이렇게 21경기 분석할 예정입니다. 제 거를 보고 싶거나 표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제 방송국 다시 보기나 라이브 할 때나 오시면서 후원하시거나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일 편한 거는 유튜브 멤버십으로 가입하는 게 가장 편하시겠죠. 유튜브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그래서 느바는요 제가 오늘도 보내드렸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조합도 시작됐는데 일단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 또 첫 시즌 초고 느바가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느바는 제가 말했듯이 시간이 안 돼서, 제가 투잡을 해서 시간이 안 돼서 어, 항상 표랑 조합으로만 올라가서 그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느바를 또 원하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멤버십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 경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대 모비스고요. 삼성은 직전 경기 지긴 했어요. 창원들지한테 아쉽게 졌고, 모비스도 안현정 관장한테 아쉽게 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니콜슨이 이제 점점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고요. 그 아래 애들이 이제 잘해주면은 잘한다. 근데 그 아래 애들이 이제 3 난사하는 애들이라 기복을 걷잡을 수 없긴 합니다. 이대성 3점 3개 던져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최현민 5개 던져서 2개, 이관이 5개 던져서 2개, 이관이 4개 던져서 빵개, 최성모였네요. 그래서 요 3점 난사가 잘 들어가면은 그날은 좋은 거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뭐 해번즈 필두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막 엄청 3점슛 난사 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밸런스 쪽으로 보면은 모비스가 맞다 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삼성을 저는 너무, 물론 해먼즈보다는 니콜슨이 좀 더 캐리력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안정성은 조금 그렇다. 제가 보기엔 서울삼성은 이원석이 복귀를 한다면 좀 더 많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원석만 돌아온다면 골밑도 좀 해주고, 니콜슨 사실 골밑도 뭐 미들슛도 괜찮지만 미들과 외곽을 같이 또 때려준다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원석 복귀가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근데 모비스도 모비스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언어바는요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이고요. 대한항공은 첫 경기죠.
대한항공 첫 경기고요. 한전은 한 경기 했죠.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저번 시즌이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수에는 러셀이 있고, 러셀은 뭐 누군지 아실 겁니다. 저번 시즌 중간에 데리고 왔는데 러셀 쓰고, 그 다음에 뭐 똑같아요. 곽승석, 정지석, 정한용, 한선수, 유광우 뭐 이런 애들 똑같고요. 미들블로커도 똑같아요. 김규민, 진지휘, 김민재. 그다음 리베로에 이제 류헤이, 아시아쿼터 류헤이가 있었던, 저번 시즌도 대한항공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다. 그래서 대한항공은 저 솔직히 말하면 막 엄청 좋아 보인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기본기가 좀 있어서 볼만은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한전이 이제 첫 경기를 직전 경기에 선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서재덕 이 가장 큰 많은 득점 11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베논 9득점. 베논이 너무 구렸어요. 저는 베논을 조금 높게 봤는데 하는 거 보면 그냥 역해가지고 그냥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애매하게 경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영석, 김정우도 아직 한전에 녹아들지 못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한전은 안 가는 게, 예, 한전은 안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대한항공이 낫다 차라리. 예. 그래서 여기는 항공 마인승을 좀 할 것 같고요. 언호바는 4세가도 언더가 뜰라나? 4세가도 언더가 뜰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장 대 칼텍스. 정칼. 예. 정관장은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흥국생명한테 졌거든요. 하지만 자네티 성공률은 좀 낮았지만 범실 적당했고요. 그래서 조금 빈자리가 느끼긴 했어. 염혜선도 없는 빈자리가 좀 있고, 좀 요런 위파 위에 빈자리도 좀 느껴지고, 요런 게 좀 전체적으로 느껴졌던 경기였기 때문에 과연 실바의 GS를 또 감당 가능할지. 그래도 높이는 괜찮거든요. 정호영, 박은진 딱 뛰면서, 예, 뛰면은 괜찮고, GS는 이제 첫 경기를 기업을 잡았단 말이에요. 예.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바는 건재한 거 보셨죠? 실바는 역시 건재하다. 역시 맞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권민지가 조금 도와주고 레이나도 꽤 괜찮았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GS가 아직은 이렇게 개 정배를 받을 정도인가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개인적으로. GS가 그래도 조금 폼이 올라왔고 해볼만하긴 하지만 GS가 이 정도 1.38 받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5074 드네요. 저는요, 이 정도 누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대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표승주도 여기 해설을 하네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저는요, 정관장 갈만하지 않나.
배당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요 이것도 언더 보고 싶고요. 정관장 프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런덜 봤네. 요렇게 봤고요. 다음에 이제 해외축구가 더 오래 걸리죠. 해외축구 가기 전에 적기만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축구 18경기 유로파만 갑니다.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는 제가 만들어 놨어요. 어제 새벽에 자기 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갈 거긴 합니다. 렛츠 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로파는 제가 하는 이유는요. 그나마 좀 아는 팀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원래 사실 유로파랑 컨퍼런스도 16강부터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하는 거지. 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대 파나티나고요. 뭐 안 봐도 누가 더 좋아 보이는지는 팀 이름만 봐도 알겠죠. 유로파는요. 그냥 팀 이름 보고 가시면 돼요. 컨퍼런스는 아는 팀도 많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페 같은 경우는 좀 전패입니다. 유로파에서 만났던 팀이 아스톤빌라, 브라가. 유로파에서는 나름 강한 팀들이죠. 파나티나는 1승 1패 영보이즈 4대1로 잡고 다음에 고어헤드한테 2대1로 치고 파나티나 경기력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페노르트 같은 경우는 팀버가 계속 GTD라서 이 미드진이 불안은 한데 직전 헤라클레스 7대0 잡은 거 보셨듯이 뭐 걱정은 사실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만큼 경기력은 좋고 근데 파나티나도 경기 결장 예정자가 중요한 애는 없어요. 다 나온다. 얘네도 뭐 페노르트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또 경기 수도 많아가지고 첫 경기에 그냥 파나티나 역배를 한번 보는 게 어떤지. 느바도 적중했네? 느바도 적중 축하드립니다. 해축 적중 3연승 플러스 느바 첫 조합 성공 적중 축하드립니다. 느바 1승 밀마 미네마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잘츠부르크 대 페렌츠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츠 대 페렌츠바고요. 잘츠도 전패. 잘츠가 졌을 때는 리옹, 그다음에 포르투. 여기도 상대적 강팀들한테 졌다 라고 볼 수 있고 페렌츠바는 2승입니다. 행크, 카라박. 페렌츠바는 나름 좋은 팀들, 약팀들 만났죠. 그래서 잘츠부르크 홈이고요. 잘츠는 뭐 중요 결정자 없고 페렌츠바는 미드필더의 알렉스 토스 한 명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페렌츠바가 저는 여기도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잘츠도 이번 유로파에서 경기력을 보면요 저번 시즌만큼의 잘츠부르크의 느낌은 안 나거든요. 애매하다 좀. 점유율이나 슈팅이나 이런 거는 많이 밀리는 편은 아닌데요. 애매해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언어바는요. 승패는요. 무승부 갈만한 거 같고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 3.1배네. 슉슉슉슉슉. 그 다음 경기 페네르 대 슈투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네르 SK 대 스크 대 슈투트가고요. 페네르는 직전 경기는 승리를 했습니다. 니스 상대로 잡았고, 그 다음에 벤피카란다. 자그레한테는 졌습니다. 슈트는 바젤한테 지고 셀타 잡고. 슈트는 경기력이 좋아요. 제가 보기엔 슈트가 경기력이 좋은데 이런 역배면은 난 올타쿠나 가도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페네르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키퍼인 에데르손, 그 다음에 세컨 키퍼인 에그리 바야트가 GTD라서 서드 키퍼가 나올 예정이에요. GTD긴 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축구에서 GTD는 엄청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나머지는 다 나와요. 그리고 슈투트가는 공격진에 르웰링이랑 데미로비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안 나와서 슈투트가도 공격진이 살짝 그렇긴 하지만 페네르와의 깜냥도 충분히 이길만하다. 페네르는 주전 키퍼가 없잖아요. 세컨 키퍼도 없기 때문에 저는 슈트의 공격수가 좀 빠지긴 해도 오바를 보고 싶고요. 슈트 승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브라가 대 츠르베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가는 전승이고요. 셀틱 잡고 페노르트 잡고, 츠르베나는 포르투한테 지고 셀틱이랑 무승부하고. 브라가 셀틱 잡았어요. 근데 츠르베나가 셀틱이랑 잘 싸웠고요. 브라가 같은 경우는 뭐 중요 결정자는 수비수에 계속 안 나오고 있는 애들 안 나오고, 츠르베나는 공격수에 이제 팀 내 골을 1등 이 친구가 안 나옵니다. 카타이 이 친구 빼고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츠르베나도 브라가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생각을 들 것 같고, 브라가도 할만하다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딱 좋다. 무승부 정도 가기 딱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무원 보겠고요. 리옹 대 바젤, 어디 가야 될지 느낌 오시죠? 리옹 전승이고요. 유로파에서 리옹 정도면 상위권 노려볼 만한. 바젤 같은 경우는 직전 슈투트가를 가둬두고 쳐맞았는데 이걸 이겼어요. 그 다음에 프라이브루크한테 졌고. 바젤도 한 끈적임을 하긴 해요. 한 끈적임은 한다. 그래서 리옹은 다 나오고요. 바젤도 사실 다 나와요. 수비수 한 명 치네모토 빼곤 다 나오는데 사실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 나오고 다 나오는데 리옹 원정 온다. 바젤이 버티긴 할지언정 골은 먹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골 먹히냐 두 골 먹히냐 싸움으로 좀 보자면 저는 햄무로 한번 볼만하지 않나. 마인도 제가 보기엔 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배당 대비 햄무 한번 쓸까, 묵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FC 대 볼로냐. FC 같은 경우는 1승 1패고요. 볼로냐가 1무 1패입니다. 일단은 FC는 영보이스한테 졌고, 그 다음에 고어헤든 잡고요. 근데 경기력이요,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별로예요. 볼로냐가 왜 더 낮은 순위에 있는지는 더 높은 순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경기만 놓고 봐서는. 볼로냐 같은 경우는
프라이브루크랑 무승부했고요. 아스턴 빌라한테 졌어요. 상대적으로 아니 그거죠. 상대적으로 강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FC 같은 경우는 결장 예정자가 주전 수비수의 한 명, 포패스 9 아웃이고요. 볼로냐 같은 경우는 다 나옵니다. 제가 보기엔 볼로냐가 여기서 첫 승을 못한다면 유로파 집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잡아야 되는 경기 중 하나지 않나. 그리고 또 볼로냐를 보는 이유가요. 볼로냐가 슬슬 리그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리그에서 칼리아리 2대0, 피사 4대0 하면서 슬슬 저번 시즌에 그 무서웠던 무패 열몇 경기여서 무패에 볼로냐가 간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볼로냐 마이너스이에요. 이거를 뭘 더 많이 샀을라나? 언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잠시 옮기고요.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넬드 슈트 브라가드 츄르베나.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유로파랑 컨퍼런스가 챔스보다는 어렵다. 컨퍼런스는 16강 가기 전까지는 더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그 팀 믿고 갔다가 갑자기 개통수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고어헤드 대 아스턴빌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어헤드는 1승 1패고요. 빌라는 전승입니다. 빌라도 지금은 EPL에서 지금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지금 매우 흐름이 좋아요. 고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에서 호벤한테 2대1로 아쉽게 졌지만 챔스에서는 파나티나 잡고 FC한테 지고, 빌라는 페이노르트 잡고 볼로냐 잡고, 리그도 토트넘 잡고 벌리 잡고 풀럼 잡고, 지금 다 포함해서 5연승이에요. 5연승. 왓드. 그래서 당연히 빌라가 좋아 보이고요. 고헤드 중 결정자 없고, 아스턴 빌라도 이제 와킨스 나오고, 수비수에 리카디뉴 한 명만 안 나온다. 당연히 아스턴 빌라가 원정이지만 좋아 보인다. 가둬두고 패는데 고헤드도 어느 정도 골을 넣는 팀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아스턴 빌라 마인승 보고 싶고요. 이햄무도 갈만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바는 언더 가겠습니다. 언더 가겠고요. 마인승에 이렇게. 그 다음에 행크 대 베티스 들어가겠습니다. 행크 같은 경우는 1승 1패, 베티스도 1승 1무. 행크 같은 경우는 페렌츠바한테 졌고요. 그 다음에 레인저스 잡았고, 베티스는 루도고를 잡고 노팅엄이랑 무승부. 베티스도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리그도 그렇고요. 올 시즌 폼이 좋습니다. 지금 베티스도 리그랑 유로파 포함해서 7경기 연속 무패 달리고 있어서 행크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뭔가 베티스가 배당 대비 괜찮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살짝. 그래서 행크 같은 경우는 주전 키퍼인 라왈이랑 그 다음에 공격수 아닌 수비수의 엘 와디, 공격수의 스토이커르스가 이렇게 안 나오고요. 베티스 같은 경우는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배당 대비 베티스 갈만한 경기지 않나 싶어요. 배당 대비. 베티스가 사실 행크 정도는 이길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도 괜찮다. 저는 베티스가 이긴다면 마인승을 할 것 같다. 이기면은 마오. 혹시 몰라, 이거 이마엔 이거 8.80 터질지도 몰라. 안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브란데 레인저스. 브란은 1승 1패고요. 레인저스 전패입니다. 브란 같은 경우는 위트레그 잡았고 그 다음에 릴한테 졌습니다. 근데 두 경기력이 좋았고요. 레인저스는 저번 시즌만큼 구려요. 저번 시즌보다 구려. 제라드의 레인저스 그런 느낌이 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라치한테 지고 행크한테 지고, 행크한테는 레드카드 받아가지고 레인저스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브란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 한 명만 GTD, 미흐레 한 명만 GTD고, 주전으로는 레인저스는 다 나와요. 근데 레인저스가 지금 폼이 영 별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브란? 여기도 영. 하지만 브란 경기력이 레인저스보단 낫다 라고 도입을 좀 때리면요, 각이 좀 보이죠. 햄무가 보인다. 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대 풀젠. 뭐 어디 가야 될지 아시겠죠? 로마는 1승 1패고요. 풀젠은 1승 1무로 풀젠이 좀 더 위에 있습니다. 예. 풀젠이 좀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로마는 리그에서 인테르한테 지긴 했지만 잘 싸웠고요. 유로파 패배한 거는 이제 릴한테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예. 아쉽게 패배를 했고요. 예. 저때 이제 로마가 82분에 피케 실축만 안 했어도 최소 무승부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니스 잡았고, 풀제는 말메 잡고 페렌츠바랑 무승부. 그래서 로마라는 강팀 만나면 아무래도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서로 다 나옵니다. 서로 다 나오기 때문에 로마가 저는 올 시즌 폼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팀 중 하나라서 로마 마인승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못하면 서운한 거죠. 그다음 릴 대 파옥. 릴은 전승, 파옥은 1무 1패. 릴은 로마 잡고 브란 잡고 폼 좋고요. 리그에서도 폼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 파옥 같은 경우는 셀타한테 졌고요. 다음에 테랍이랑 무승부해서, 파옥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파옥은 홈일 때 가라, 원정일 때는 굳이 라는 얘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릴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없어요. 다 나와요. 제가 말하는 결장자는 주전급, 그리고 올해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온 애들, 이런 애들 결정자를 말해주고요. 시즌 초반부터 안 나오거나 안 나오지 꽤 됐으면 말 안 해줍니다. 파옥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오즈도 F. 이름들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오즈도 F 안 나오고요. 공격수에는 다이슨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요, 결장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릴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릴 마인승 보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셀틱 대 그라츠. 셀틱은 1패 1무고요. 그라츠는 1승 1패. 근데 셀틱이 지금 이 정도 배당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난 아니라고 보는데.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셀틱은 일단은 브라가한테 졌고, 그 다음에 츠르베네랑 무승부. 그라츠는 레인저스 잡고 미트윌란한테 졌고. 당연히 보면은 셀틱 쪽이 연봉도 더 높고요. 규모가 더 커요. 근데 하는 꼬라지 보면은 가고 싶진 않은 그런 팀이고요. 셀틱 결정자는 공격수의 다이젠, 일본 선수입니다. 다이젠, 마에다 다이젠, 햄스트링 부상으로 GTD라서 주전급 쓴 한 명 정도. 이 다이젠이 셀틱에서 연봉이 제일 높아요. 근데 GTD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라치 같은 경우는 주전 키퍼 크리스텐센이 안 나옵니다. 주전 공격수와 주전 키퍼 이렇게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은 보기가 편해요. 보기가 편한데, 셀틱이 딱 1승하기 좋은
1승하기 좋은 날씨구나 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 저는요. 하지만 셀틱의 배당의 메리트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셀틱이 이길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해도 굳이 저 배당 셀틱 건드리는 거는 좀 별론 것 같아요. 물론 셀틱이 학살할 수 있어요. 막 3대0, 4대0 나갈 수 있긴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테라비 대 미트윌란. 테라비 대 미트윌란이고요. 고지가 눈앞입니다. 평일에 이렇게 길게 분석을 하네요. 조용조용 물결표 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테라비 같은 경우는 점 1승, 1패 1무고요. 미트윌란 같은 경우는 전승. 테라비는 자그레한테 지고 파우그이랑 무승부. 미트윌란은 노팅엄을 잡았고요. 그라츠를 잡았습니다. 테라비가 지금 이 상승세의 미트윌란을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서로 나올 애들은 다 나와요. 명단 제외랑 이런 애들 빼면은 다 나와서 테라비를 굳이 봐야 되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미트윌란 폼이 좀 더 좋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미트윌란 승에 햄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보이스 대 루도고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보이스는 1승 1패, 루도고래도 1승 1패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보이스는 FC 잡았고 그 다음에 파나티나한테 4대1 졌고요. 루도고래 같은 경우는 베티스한테 졌고 말베를 잡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시즌은 영보이스보다는 루도고래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영보이스는 다 나오고요. 루도고래는 다 나옵니다. 그래서 루도고래가 역배거든요. 뭐 볼만하다 제 생각은. 영보이스도 볼만한데 루도고래도 볼만하다 생각이 좀 들어서 저의 입장은 루도 역배를 한번 막 할만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프라이브로크 대 위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디 가야 될지 아시겠죠? 설명이 필요한가요? 프라이브로크는 1승 1무고요. 위트는 전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프라이브로크는요 리그 괜찮고요. 유로파에서는 볼로냐 무승부 바젤 승. 위트는 불안한테 지고 리옹한테 지고. 위트는 지금 시즌 리그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데 유로파에서도 이빨 빠진 호랑이 마냥 별로의 느낌은 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브로크는 다 나오고요. 위트도 다 나와요.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 위트를 갈 바엔 차라리 프라이브로크 보는 게 낫지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더 보고 싶고요. 핸디는요. 어... 어... 위트. 헨무 보겠습니다. 잠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팅엄 대 포르투 보겠습니다. 노팅엄 대 포르투고요. 노팅엄은 리그도 지금 승을 못하는데 유로파 뭐 있나요? 지금 리그도 다지고 있어요. 직전 첼시한테도 3대0, 뉴캐슬 2대0, 유로파도 전패는 아니고 1패 1무입니다. 1무 1패. 미트윌란한테 지고 베티스랑 무승부하고 포르투는 그에 비해 전승. 리그도 지금 무패고 유로파도 트르베나 잡고 잘츠부르크 잡고 그냥 최근 폼 보면 포르투가 역배인데 왜 정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 그런 경기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노팅엄 같은 경우는 다 나오고요. 다 나오는 게 더 문제야. 차라리 뭐 부상병동이면 몰라. 다 나갔는데 경기력이 개판이고 포르투는 다 나옵니다. 여기도. 그래서요. 절대 포르투가 밀릴 것 같진 않아요. 노팅엄이 이렇게 또 근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런지 EPL의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포르투 승이나 무승부 이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무승부 볼만하지 않나. 무승부 싫으면 그냥 포르투 프렌승 가도 뭐 나쁘진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경기죠. 셀타 대 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는 1승 1패, 리스 전패고요. 셀타는 리그나 지금 계속 무놀이하고 있고요. 유로파에서도 파옥 3대1 잡고 슈투트가르트 지고 셀타 신기한 게 리그는 무승부만 주었나 하고 유로파는 무가 없어. 리그는요 셀타 지금 보면요 2패 0승 리그 0승 2패 7무입니다. 7무. 셀타는 지금 무밖에 할 줄 몰라요. 지금 1대1 경기만 지금 1대1 1대1 무승부한 것들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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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경기의 무승부가 다 1대1이에요. 0대0 없어. 7경기 다 1대1. 이것도 기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니스 같은 경우는 페네르 SK한테 졌고 로마한테 졌고요. 그래서 니스 경기력 나쁘지 않다고는 봐요. 근데 셀타의 끈적한 수비 셀타 다 나오고요. 니스는 미드필더의 부다위 주전 미드필더 부다위가 안 나와서 명단 제외예요. 그래서 셀타가 좋아 보인다. 당연히 무승부 볼만한 경기인 거는 같은데 또 신기한 건 유로파에서는 무승부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이거는 셀타 마인승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하지만 이런 거는 보험 무 때려보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경기 말메 대 자그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메 같은 경우는 꼴등이고 36등 자그레는 1위입니다. 이야 어떻게 36등이랑 1등이랑 이렇게 만납니까 대결이. 꼴득실로 승점은 같은데 꼴득실로 1등이거든요 지금 자그레가. 신기합니다. 일단 말메 같은 경우는 필젠한테 3대0 루도골한테 2대1
이고요. 직전 풀젠 경기에서는 레드를 2개를 받았습니다. 말메가. 칼은 꼬라지. 예. 그래서 그 퇴장당한 2명 안 나오고요. 미드필더의 베르그 요센, 공격수의 구두 요센. 지금 뭔가 요센들이 문제네요. 요센 2명이 퇴장당해서 안 나오고. 예. 공격수의 알리, OCTD로. 말매는 가따이다 뎁스도 처굴인데 지금 안 나온 애들이 산더미고, 자그레는 다 나옵니다. 근데 1위 대 36등인데 배당이 상당히 자그레 쪽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좀 싸해요. 1점대를 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매치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다? 네, 저는 당연히 자그레 승을 볼 건데, 자그레 승의 햄무 볼 건데요. 오바. 아니다, 마인스. 볼 건데요. 싸하다. 이런 거는 어차피 경기가 36경기인가 있거든요. 축구.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신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했고요. 멤버십은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평님들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띠요.